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우크라이나 전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전쟁 초기에는 러시아가 압도적인 화력으로 우크라이나군을 완전히 그냥 유린했죠.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포병 전력이 완전히 역전된 거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러시아 정부의 나팔수가 되었던 러시아 측 친러시아 정부 측 밀 블로거들이 이제 어떤 러시아를 사랑하는 마음이 앞서다 보니까 이제 완전히 분노해서 정부를 비난하고 욕하고 나섰어요. 도대체 뭐 하는 거냐? 어떤 상황이길래 이런지 포병 전력 한번 보겠고요. 그리고 주 전선인 로보틴에 제가 2차 방어선의 참호선이 시작되는 곳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드디어 우크라이나군이 참호선에 뛰어들어서 참호선을 따라서 서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호선의 정면에서는 우크라이나군의 기가 부대들이 계속 치고 있으면서 참호를 따라서 서진에 들어가는 이런 소탕전에 들어가는데 이러다 보니까 러시아군이 이 자포리자 전선의 최고 핵심이죠. 3차 방어선의 핵심 도시 토크마크에서 튈 준비, 도망갈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보겠습니다. 자, 들어갑니다. 전과 보면요, 병력이 610명의 러시아군을 살상했다라고 발표를 했고, 전차는 8대 격파, 장갑차는 12대 격파, 차량은 15대 격파, 특수장비는 1대 격파. 어제보다 병력은 좀 늘었지만 전차나 장갑차, 차량 등 기동장비는 많이 줄었습니다. 야포는 여전히 많습니다. 36문. 그래서 정확하게 2개 포병대대가 하루에 사라졌고, 거기다 추가로 다련장 로켓 1문이 사라졌습니다. 무인 항공기 7대 격추 등의 전과가 있고요. 전선 상황을 보면 우크라이나 총참모부는 하루 동안 28회의 교전을 했고 공세 진행 중이다 라고 발표를 했고, 러시아는 키우, 오데사 등의 대규모 공습을 했습니다. 어제 또 그제 계속 알려드렸던 것처럼 우크라이나의 골판지 피자 박스 드론으로 지금 비아냥거리고 있는 그 종이 박스 드론 등등이 러시아 전역을 타격하고, 그리고 이 푸틴 대통령의 관저까지도 타격을 시도했죠.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열받아서 어제 이 무르만스크 쪽, 그러니까 러시아의 북극 쪽에 있는 전략기지죠. 그쪽으로 피신가했던 폭격기들이 대거 이륙을 해서 8대가 이륙을 했는데 여기에서 많은 미사일을 쐈다고 합니다. 그 미사일들이 주로 키우와 오데사에 들어가서 공격을 했는데 총 33발이 날아왔고, 이 중에서 우크라이나는 23발을 요격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샤헤드 236 드론이 15발을 요격을 했고, 그리고 또 여기 이 미사일은 공중발사 순항 미사일이죠. X101 그리고 X55 이런 것들 폭격기에 쏘는 겁니다. 이거 7발을 요격했고, 또 여기 이스칸데르 M 탄도미사일입니다. 탄도미사일 1발을 요격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많은 미사일을 맞았다라는 또 방증이 되겠죠. 안타깝습니다. 방공 무기가 빨리 많이 지원되어야 되겠습니다. 폴란드와 벨라루스가 국경 지역에서 지상과 육상에서 분쟁을 하고 있는데 벨라루스는 이 사진을 공개했어요. 자, 여기 보시면 빨간 원이 있고 그 원 안에 헬리콥터가 보입니다. 이 헬리콥터가 지금 이 강을 건너서 이쪽으로 오고 있는데 여기가 북쪽에서 남쪽을 향해서 찍은 영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방향이 바뀌었는데 이쪽이 폴란드, 실제로는 동쪽이 되죠. 이쪽이 벨라루스, 서쪽이 되죠. 그래서 이 국경 지역에서 폴란드와 벨라루스 국경 지역에서 폴란드 헬기가 국경을 넘어 벨라루스 국경 영토 쪽으로 들어왔다라는 증거 영상을 이 벨라루스가 공개하면서 뭐한 짓이냐라고 비난하니 폴란드 정부는 야, 니들은 말이야 특수부대를 난민으로 가장해서 이 지상에 있는 국경선을 파괴하려는 시도했다가 우리 국경수비대가 가니까 도망갔잖아. 니들은 그런 짓 하잖아 라고 서로 지금 말로써 공방전을 벌이고 있는데, 이 말로써 공방하다가 진짜 총알, 진짜 포탄이 날아가지 않을까 좀 걱정됩니다. 자, 미국 CNN이죠. CNN 방송국은 러시아가 전략 폭격기 날개 그리고 동체 위에 타이어를 얹은 거 이거 보호 효과 없다라고 비아냥거렸어요.
제가 시큐리티 뉴스를 통해서 누구보다 먼저 제일 먼저 알려드렸었죠. 바로 이겁니다. 이거 아무 효과 없는데 왜 이런 짓 하냐 말씀드렸죠. 제가 저 같으면 소위탄 이 탄약을 집어넣어서 드론을 날려보내겠다. 그러면 이 타이어와 함께 아주 그냥 끝내주게 타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그런 등등 해서 이거 아무 효과 없는데 오죽 답답하면 이런 짓까지 하겠냐라고 CNN이 비아냥거렸습니다. 벨기에는 F-16 기체가 너무 낡아서 우크라이나에 벨기에는 F-16 제공이 불가하다라고 말했어요. 자, 그러면서 네덜란드 니들도 우리하고 똑같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냉전이 아주 치열하던 그 시기 1977년, 1978년도에 미국이 F-16 전투기를 만들었고 그 F-16 전투기를 이 벨기에, 네덜란드, 또 덴마크 뭐 이런 나라들이 그 인근 지역들이죠. 이런 나라들이 공이 1978년에서 1981년 이 사이에 F-16 전투기를 비슷한 시기에 구매를 했고 또 같이 또 비슷하게 운영을 하다가 또 비슷한 시기에 업그레이드를 하고 또 지금 비슷한 시기에 F-35를 사고 있어요. 그러니까 벨기에가 보기에 우리는 지금 우크라이나의 F-16 지원국으로 활동을 하고 있지만 뭐 훈련이나 이런 걸 지원해 줄 수 있지만 우리가 사용하는 이 전투기는 너무 낡아서 줄 수가 없다. 그런데 네덜란드 니들은 어떻게 주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조금 걱정이 됩니다. 자, 어제 챌린저2 전차 영국이 14대 주었던 전차죠. 그 한 대가 파괴된 것으로 보인다 라고 알려드렸었는데 정말 파괴됐다라고 우크라이나 국방부가 공식 확인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불타고 있는 어제 사진, 제가 이 사진 보여드렸었죠. 이 포탑 그리고 포신의 형상이 챌린저2가 맞는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지뢰를 밟았답니다. 지뢰를 밟아서 일단 돈좌가 됐는데 이걸 이제 끌고 오려고 우크라이나군의 군안전차 뭐 이런 것들이 가서 끌고 오려고 했는데 너무 무거우니까 한 대가 가서 끌고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전차가 하고 다른 군안전차가 하고 뭐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 차에 러시아군 정찰 드론이 그걸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러시아군 정찰 드론의 이 란셋 지시에 의해서 란셋 자폭 드론의 공격이 시작되었고 그래서 군안 전차들은 빠지고 계속 공격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이 란셋 자폭 드론의 공격을 여러 발을 지속적으로 계속 맞았답니다. 그냥 뭐 무방비 상태로 계속 두들겨 맞은 거죠. 급기야는 이렇게 불이 나서 이제 완전히 완파된 상태가 되어버렸다라는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우크라이나 정보국은 러시아가 올 겨울에 전쟁을 치를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제 9월달 들어왔고요. 그리고 10월 중순부터 라스푸티차가 시작되어서 11월까지 라스푸티차 우기가 시작되죠. 그리고 이게 12월에 땅이 꽁꽁 얼면서 다시 전쟁이 시작되는데 그러면 지금쯤에 월동 준비, 월동 장구들 방한복이라든지 방한화라든지 뭐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준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 러시아 국내 군수품 상황 다 들여다보고 있지 않겠습니까? 전혀 지금 준비 안 돼 있다. 왜냐? 러시아는 지금 오늘 먹을 거 오늘 하루하루 지금 사고 있는 거예요. 3개월 후, 4개월 후를 대비할 수 있는 정신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전혀 준비가 안 돼 있어서 니들 어떻게 싸울래?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기대가 됩니다. 독일은 지뢰 제거 장비와 탄약 등 추가 지원 패키지를 발표했고요. 이럴 거면 타우로스 미사일 빨리 주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이 되고 우크라이나는 밀8 헬기 탈출 귀순자 조종사였죠. 이 귀순자를 데려다 놓고 기자회견을 하면서 50만 달러를 줬다. 그리고 그와 가족들에게 경호를 제공하고 있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바로 이겁니다. 자, 이 검은색 티셔츠 입은 사람이 밀8 헬기를 몰고 온 러시아군입니다. 러시아 밀8 기동 헬기의 부조종사였어요. 이 사람이 조종사를 총으로 살해하고 그리고 같이 캐빈에 타는 크루가 있죠. 그 승무원 한 명을 또 살해하고 두 명을 살해하고 혼자서 헬기를 몰고 왔고 몰고 오기 전에 가족들을 미리 우크라이나로 다 피신시켜 놓은 상태에서 그 두 명의 동료를 죽이고 왔어요. 러시아 입장에서 보면 완전히 그냥 가만두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경호를 제공하고 있다라고 하고 50만 달러를 줬다. 지금 이 시기에 50만 달러 같으면 정말 어마어마한 돈 아니겠습니까? 우리 한국에서도 굉장히 큰 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우크라이나나 러시아 이런 데서 얼마나 큰 돈이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은 군사정보국 요원들이고 이 사람은 군사정보국 대변인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했다 하고 또 이 사람이 인터뷰를 하면서 나 여기 보니까 너무 좋다. 자, 동료들이요. 당신네들도 거사를 결행하라. 라고 하는 선전전에 들어갔습니다. 자, 뭐 제가 가타부터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의 루안스크 지역 FSB의 자금 책임 장군이 ID에 피격되어서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답니다. 자, 이 사람인데 러시아 FSB 소속이고 준장, 우리로 치면 준장, 여기는 소장이죠. 별 하나인데 FSB의 별 하나면 얼마나 파워가 좋겠습니까? 이 사람이 루한스크 자치공화국에 파견이 되어서 거기에서 조세, 재정 이런 것들을 감시 감독하는 자리에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루한스크 공화국의 돈을 다 그냥 감독하니까 얼마나 파워가 좋겠습니까? 이 사람에게 어떤 여자가 다가와서 뭐라 말을 하고 휴대폰을 주고 갔답니다. 그래서 그 휴대폰이 좀 있다가 터져버렸어요. 그런데 옆에 있던 아들하고 이 사람이 지금 중태에 빠졌고 병원에서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답니다. 그리고 그 여성은 체포가 됐다고 합니다. 자, 미국 전쟁연구소 ISW는 베르보브에서 결국 참호선을 따라 우크라이나군이 이동을 시작했다. 제가 이거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진짜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거 제가 좀 이따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주요 소식 들어갑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발생한 러시아군 장비 손실을 가장 객관적이고 엄격한 기준으로 집계하는 오릭스의 평가 기준으로 9월 5일 러시아의 누적 차량 장비 손실이 12,000대를 돌파했습니다. 기갑 차량과 일반 차량을 합친 양인데 최근 급증하고 있는 이 같은 피해의 배경에 러시아군 대포병 전력 붕괴가 결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성토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8월 중순부터 우크라이나가 기동전 대신 화력전을 통한 러시아군 진지 초토화 전술을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러시아군의 피해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러시아군 포병은 우크라이나군의 그 어떤 저항조차 못하고 있다고 복수의 러시아 밀 블로거들이 크렘린과 국방부를 성토하고 있습니다. 미국 전쟁연구소 ISW는 미국 동부표준시 9월 5일 저녁 게시한 정례 전황 브리핑에서 러시아 밀 블로거들 사이에서 9월 4일과 5일 대포병 작전 능력 부족에 대해 크렘린과 국방부를 겨냥한 성토가 쏟아졌다라고 전했습니다. 9월 4일과 5일은 우크라이나군의 장거리 포격에 의해 러시아군이 엄청난 수의 차량과 야포를 잃은 시기인데요. 밀 블로거들은 전선에서는 포병이 없어 얼마 안 되는 다연장 로켓과 란셋 드론이 포병의 빈자리를 채우고 있다라고 성토하며 정부 당국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실제로 우크라이나군의 공세가 진행되고 있는 오레오브 축선의 노보프로코피우카와 베르보브 일대 러시아군 방어선에는 매일 엄청난 양의 집중 포격이 실시되고 있는데요. 포격은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떨어지고 있고 러시아군은 참호 안에 숨어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한 채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군이 장거리 포병에 대응할 대포병 작전 능력을 사실상 완전히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대포병 작전을 위해서는 다량의 드론과 적지중심 작전 정찰부대, 고성능 대포병 레이더와 긴 사거리를 가진 고정밀 포병 시스템, 그리고 이 자산들을 효과적으로 지휘하고 통제할 높은 수준의 지휘 통제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그러다 러시아는 지난 6월 공세 초기부터 대포병 레이더와 이동식 포병 지휘소를 집중적으로 공략한 우크라이나군의 작전에 말려 현재 대포병 레이더가 거의 없는 상태인데요. 적지 중심작전 정찰부대로 사용해야 할 특수부대들도 일반 포병처럼 소모시키는 바람에 특수부대를 이용한 대포병 작전도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성토 여론이 확산되자 러시아 국방부는 친크렘린 밀 블로거들을 동원해 조만간 2S7 또는 2S7M으로 무장한 장사정 포병 무기를 갖춘 포병여단이 최소 5개, 최대 25개까지 편성돼 전선에 배치될 것이라고 선전하기 시작했는데요. ISW는 이것이 다음 주 개최될 북러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무기 거래 의제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군의 공세가 시작된 6월 초부터 석 달간 무려 2211문의 야포와 175문의 다른장 로켓을 잃었는데요. 아무리 북한제 야포를 받아 전선에 배치한다 한들 대포병 전력으로서 가치가 없는 퇴물로 뭘 할 수 있겠냐라는 비관론이 러시아 밀 블로거들 사이에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네, 여기 전선에 배치된 M109L
자주포죠. 이렇게 뭐 란셋 드론에 대응하기 위해서 거의 뭐 케이지를 갖다 쫙 둘러놨는데 뭐 이렇게 케이지 들어오고 있으면 란셋 드론은 다 방어가 된다고 해요. 뭐 그물에도 못 들고 들어가니까 당연히 되겠죠. 자, 이런 자주포가 우크라이나는 굉장히 많이 있는데 러시아는 없다. 그래서 최근에 이 오신트들 사이에서 또는 뭐 우크라이나 정부가 국방부가 또 러시아 국방부가 홍보하는 동영상들 저희들 많이 보는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이런 식으로 포병 무기로 러시아군 포병을 공격하는 영상을 많이 올려요. 이 우크라이나의 정밀 포격에 당하는 러시아의 2A65, 155mm 곡사포인데 요거 뭐 정확하게 타격을 해서 폭파해버립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탄약들까지 유폭을 일으켜서 굉장히 큰 화염이 일어나는 영상이 있었고요. 또 이런 것도 숲에 숨어있는 러시아군의 2S19 자주포인데 지금 뭐 자주포 몇 개 없는데 2S19 정도 되면 그냥 뭐 러시아로서는 최고의 고급 자산인데 이것도 정밀 타격에 파괴가 돼요. 이런 영상들을 우크라이나는 많이 올립니다. 그런데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포나 뭐 이런 것들을 포로서 공격하는 영상을 거의 올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포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러시아는 어떤 거 올리냐? 주로 자폭 드론이죠. 란셋 드론으로 이 우크라이나 장비들을 폭파하는, 타격하는 이런 영상들 외에는 못 올려요. 포병이 없으니까 자폭 드론인 란셋으로 그냥 공격하는 거 이거 정도 외에는 보여줄 수가 없다. 그만큼 러시아 포병 전력이 열악한데 그러면 포병으로 포를 공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 포가 좋아야 되겠죠. 포가 사거리가 길고 정확해야 되겠죠. 그런 거 없다. 그러면 또 그 정확한 이 화력 유도를 할 수 있는 적지 중심 팀, 우리 같으면 특전사 같은 이 특수부대, 러시아 같은 스페츠나츠들이 적진에 들어가서 좌표 불러주고 화력 유도 해야 되겠죠. 그 스페츠나츠가 없다. 또 아니면 그 스페츠나츠가 직접 타격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런 스페츠나츠가 없다. 왜냐? 바흐무트에서 여기에서 저기에서 그냥 뭐 스톰제트로 다 오늘 저 건물을 내가 점령해서 깃발 꼽는 모습을 보고를 해야 돼. 야, 그럼 스페츠나츠 데리고 와. 시가전 잘하잖아. 이렇게 해서 다 그냥 쓸어버렸다.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런 특수부대 양성하려면 하루 이틀만 되겠습니까? 일반 보병하고 다르죠. 그러니까 내일이 없는 전쟁을 계속하다 보니까 러시아는 이렇게 포병이 우크라이나 포병을 상대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 봉착했다. 정말 놀라운 게 제가 매일 알려드리는 이 전과 기준으로 우크라이나 군 발표 전과 기준으로 이 오늘까지 러시아군의 전체 야포 파괴량이 다른장 로켓 빼고 야포 파괴량이 5,685문인데 지난 6월부터 오늘까지 석 달 동안 파괴된 양이 얼마냐? 무려 2,211문. 이게 38.9%. 정말 어마어마하죠. 40%가량이 단 석 달 만에 파괴됐습니다. 전쟁은 1년 7개월간 진행되고 있는데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양이 이번 석 달 동안 파괴됐는데 그럼 왜 갑자기 급증했을까? 그게 이제 가속화가 되는 것이죠. 그전에는 힘이 비등비등 하다가 또 사실 작년 바흐무트 전투할 때만 해도 러시아가 훨씬 많은 포를 쐈고 러시아가 훨씬 강력한 그런 포병 전력을 갖고 있다가 우크라이나가 하이마스를 도입하면서부터 이제 점점 역전되기 시작해서 지금 완전히 그냥 끝난 게임이 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어떡하냐 이거 하니 자, 이 2S7 피온 자주포 이거로 구성된 5개에서 25개 예단 혼성재단 지금 보내주니까 걱정하지 마 기다려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 바로 북한에서 이 피온 자주포를 바탕으로 만든 이 주체포, 곡산포 이런 것들 지금 김정은이 만나서 가지고 올 거니까 기다려봐. 근데 이게 완전히 정확도는 거의 킬로미터 단위로 CP가 흩어지는데 이거 가지고 무슨 대포병전 하겠습니까? 이걸로 킬로미터 단위로 CP가 흩어지는 이 포로 러시아군 머리 위에 포탄이 떨어지지 않을지 제가 조금 걱정되네요. 아무튼 이런 상황인데 김정은과 푸틴이 이걸 가지고 어떤 딜을 할지도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의 대반격은 모두 실패했고 그래도 추가로 수십만 명의 병력을 동원하고 25개 예단 규모의 장거리 포병을 전선에 배치하겠다고 큰소리치고 있는 러시아가 남부 전선을 포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드네프르강 이북에서 도주하기 직전 보였던 현상들이 자포리자에서 식별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자포리자 지역의 러시아군이
토크마크를 비롯한 주요 도시에서 기업과 공장 등 주요 시설의 생산 설비는 물론 다양한 종류의 자산들을 약탈해 어디론가 옮기고 있다고 우크라이나 국가저항센터 관계자가 현지 시각 9월 6일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지금 남부전선의 러시아군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라며 일시적으로 점령된 토크마크를 비롯한 여러 점령지에서 공장 생산시설과 각종 자산들이 러시아군에 의해 압수돼 트럭 등에 실려 어디론가 옮겨지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러시아는 자포리자 지역 점령지 각 지역에서 귀중품을 약탈하기 위한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놨다라며 전선 상황이 더 악화되면 더 본격적인 약탈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우려했습니다. 과거 러시아는 드네프르강 이북 헤르손 지역에서 철수하기 전 헤르손 시티를 비롯한 주요 도시와 정착촌에서 공장 설비는 물론 농기구, 농업 수확물, 민가의 가전제품에 이르기까지 정말 다양한 재산들을 약탈해 갔는데요. 우크라이나 정보 당국과 파르티잔 조직들은 이러한 움직임이 러시아군 철수가 가까워진 시그널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자포리자 전선의 러시아군 상황은 대단히 좋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러시아군 2차 방어선 시작점에 있는 베르보브 정착촌에 우크라이나군이 쇄도하고 있고 우크라이나군 제82 공중 강습여단 병력이 베르보브 서쪽의 참호 라인을 따라 소탕전을 시작해 러시아군 전열이 급속도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베르보브 외곽 방어선이 무너지자 이곳에 제100 정찰 여단과 제417 정찰 대대를 증파하는 대응 조치를 취했는데요. 이들 역시 우크라이나군 화력전 앞에 큰 피해를 입고 무력화돼 현재는 9월 5일자로 현장에 급히 도착한 제387 차량화 소총 연대가 우크라이나군의 공세를 온몸으로 받아내고 있습니다. 주목할 만한 것은 베르보브를 공격하고 있는 우크라이나군이 두 세력으로 나뉘어 한 세력은 정착촌 진입을 시도하며 공격하고 있고 다른 한 세력은 참호선을 따라 서진하기 시작했다는 점인데요. 이는 참호선을 따라 러시아군 2차 방어선을 우회하는 우크라이나군의 선멸작전이 시작되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러시아가 토크마크를 포기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은 폐색이 짙은 전장의 현실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 지경이 되어도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는 쇼이구와 게라시모프 패거리가 전략 요충지 토크마크를 내주고 공수군 수장 테플린스키 상장을 잡을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어 남부전선의 러시아군 혼란 사태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남부전선에서 우크라이나군이 참호로 뛰어들어서 참호를 따라서 서진하면서 소탕전에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이죠. 이렇게 부채살처럼 퍼져나가는 공격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크라이나군이 이렇게 참호선을 따라 이제 참호로 들어간 겁니다. 정면에선 정면에서 공격하고 있고 측면에서 참호를 따라서 들어가니까 이 하나하나 쭉 이제 이런 식으로 쭉 밀고 참호를 따라 들어가겠죠. 자, 그런데 이 지역이 주로 지극 예비군 대대, 바스 대대들이 있었는데 지금 다 사라지고 없습니다. 이 정면에만 좀 있고. 자, 그래서 이 참호를 방어하기 위해서 여기 있는 387 차량화 연대를 데리고 왔습니다. 참호 작전을 강화해야 되니까 즉 뒤에는 예비대를 하나 끌고 온 겁니다. 여기도 이 아래 이 지역에 있던 부대를 여기 234 공수 연대인데 이 지역으로 올려보냈습니다. 그러면 이 참호선 여기가 2차 주방어선인데 이 2차 주방어선이 뚫리면 이 뒤에 따로 다시 투입할 예비대가 없다는 말이 됩니다. 굉장히 얇아지죠. 그러면 바로 쭉 내려가서 토크마크예요. 그러다 보니까 토크마크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작년에 헤르손을 도주할 때 러시아군이 이런 식으로 드럼 세탁기, 야 이거 비싸잖아, 얹어 장갑차에 얹어서 훔쳐가고 나중에 약탈에 보관하던 이 가전기기들 기가 차죠. 변기도 가져갑니다. 변기를 왜 가져갑니까? 그리고 여기 조그만 거, 이 조그만 냉장고 이런 거 여러분들 많이 보셨죠? 어디 여행 가면 그 숙박시설에 있는 이런 것들 확 재놓고 이런 것들을 훔쳐간 거예요. 헤르손에서. 그랬는데 지금 그게 토크마크에서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도망가겠다 이거죠. 약탈 신고 접수된 토크마크 공장 설비인데 공장장이 신고를 했어요. 우리 이런 기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걸 해체해서 지금 가져가고 있다. 그리고 이게 우리 공장뿐 아니고 다른 공장도 지금 이렇게 기계 기구들을 약탈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도망갈 준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토크마크가 이런 식으로 정말 많은 부대들이 대치를 하고 있는데
여기가 오리오브 축선, 여기가 벨리카 노보시카 축선입니다. 토크마크 뚫리면 밑으로 좌측 서쪽으로 메리토폴, 그리고 동남쪽으로는 베레단스크, 완전히 그냥 하이패스로 그냥 가는 겁니다. 토크마크, 러시아가 얼마나 신속하게 포기할지, 또 우크라이나가 지금 참호로 뛰어들어서 참호전 소탕전을 시작했는데 얼마나 빨리 참호 소탕전을 성공해서 2차 방어선 돌파를 할지 기대됩니다. 계속 알려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